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일요일 오전인데도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렇게 발달장애 어려움이 좀 큰 자폐아동들, 이런 아이들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는 이제 해줄 게 없고, 아이들은 점점 수업 참여가 힘들어지고, 다행히 아이가 도움반에 가서 조금 특수교사와 조그맣게 어느 특정 과목에 대해서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학교라는 곳이 아이한테는 그 또래들의 어떤 다양한 그런 모습들, 또 밖에서 뭔가 자기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집으로 온다는 데서 뭔가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는 느낌, 여러모로 이제 학교라는 곳은 자폐아동들에게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아이가 잘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을 놓고 봤을 때 너무나 아이가 이제 뒤처지고 수업에서 자신이 이끌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교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이러한 아이가 점점 따라오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지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들은 어머님에게 피드백을 줄 거고, 특수교사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엄마들의 고민은 너무나 깊어간다. 이러다 보면 사실 학교 선생님이 애가 어느 정도는 학습을 좀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 집에서 열심히 예습을 시켜서 보내라. 그러면 다행히 직장을 안 다니는 부모님이야 엄마야 이제 학교 끝나면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1시간씩 이렇게 시킬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데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것저것 집안일 하고 나서 밤 늦게 아이를 시키다 보면, 과연 이 아이가 집중력을 가지고 그거를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요구만 맞추다가 아이가 바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놓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이 시간이 가지는 그 소중함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한테.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상 그 학교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선생님이 정해지면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이 좋든 나쁘든 1년을 보내고 또 다음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초, 중, 고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살갑게 구해주고 살갑게 대해주고, 또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막 이렇게 시켜주는 선생님을 만난다. 그 비율이 정말 12명 중에서 6대6 이상이다. 좋은 선생님의 비율이 한 6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학교 생활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가서는 거의 그런 학교의 교과 과목을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학교 가서 있다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교실에서 딴짓하고 그러다가 밥 먹고 그냥 끝나면 오는 게 거의 중고등학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주 고기능 자폐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학습적으로 해보자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초등 6년이죠. 초등 6년. 초등 6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 1명, 특수교사 1명, 이렇게 1년에 2명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선생 6명 만나는 거, 뭐 특수교사가 있으면 똑같이 되겠지만 어쨌든 초등학교에서 12명의 선생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 12명의 선생님 중에서 과연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비율이 얼마가 될까? 이것도 사실상 엄마 아빠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소문만 듣고 여기저기 계속 이사를 다니고 전학을 다니면서 선생님을 만나게 한다? 저는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그럼 결국은 집 근처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과연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만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가 못해도 한 6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온단 말이에요. 1, 2, 3학년은. 그럼 그 6시간 동안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도 있었다면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할 텐데 말이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항상 어머님들이 학교에서 이런 걸 해오라는데 어떡하죠? 선생님은 이런 걸 생각하는 선생님인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특수교사 성향에 맞춰서 아이를 집에서 들들 볶아서 보낸다 한들 이 아이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다른 접근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좀 이렇게 맞추려다 보면 뭐 특수교사는 또 다른 데로 가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이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요즘 뭐 선생님들도 조금만 자기 힘들고 그러면 바로 뭐 병가 내거나 이렇게 그만두고 막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선생님에게만 맞춘다,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어른들은 바뀌지 않는다. 어른들이 바뀌려면 아이가 바뀌어서 선생님한테 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하고 보여야지 이 선생님들이 이런 건 할 줄 아나 보다 하고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좀 우물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장애아동들에 대한 것들은 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특수교사들도 오히려 이렇게 치료센터에 있는 치료사들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담임 선생님들은 어쩌다 몇 년에 한 명, 2명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반에 배정이 되면 신경을 쓰지 또 이렇게 없으면 신경은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선생님에게만 맞춰서 아이를 뭐 학습을 시켜서 보낸다,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센터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오든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학년마다 점점점 많아질수록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자기 고집이 세고 아주 이기적인 선생도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자신의 어떤 그런 지시사항이나 이런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따라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선생도 결국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어른들끼리 무슨 교육을 하거나 뭐 할 때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이런 걸 해보세요, 이런 거 좋습니다 했을 때 잘 듣고 잘 하지 않아요. 그지만 이게 부모들은 알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보고 부모가 때로는 반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가 그걸 잘 해내면 정말 기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이제 사당역 쪽에 왔는데 여기는 항상 막혀요. 차선이 뭐 왕복 10차선이어도 뭐 이렇게 차가 막힌다. 그러지만 서서히 기다리면 또 뻥 뚫려요. 워낙 이쪽이 뭐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수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고속버스들이 많이 또 외곽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입구는 막히지만 또 여기서 퍼져나가는 길들은 또 그렇게 심하게 막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것처럼 올해 선생님 복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 붙잡고 선생님이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거 안 하냐 이렇게 가고 있으면 좀 지나서 연말이 다가와요. 근데 내년에 되면 또 그 선생님이 바뀌어. 그럼 이 아이는 축구라고 선생님한테 맞춰서 이제 길들여졌는데 이제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을 맞춰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자폐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사회생활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 선생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요,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야지 선생님의 눈높이의 평균에 맞춰서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엄마가 팔방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해낼 수가 없고 결국은 엄마가 지쳐서 포기해 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은 정말 준비하면 만나요. 근데 이게 준비를 하지 않고 매번 선생님들에 맞춰서 아이를 훈련시키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초등학교 6년의 기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엄마 아빠들의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이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많은 어머님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이 아이를 자꾸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상황에 좀 순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특히 남자아이들은 억눌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터지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상 여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고학년이 되고 등치가 커버린 남자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들이 서서히 머리로 안 되면 힘을 쓰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들과의 힘겨루기에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이기기 시작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아이가 서서히 힘으로써 대응하려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 아이가 천천히 배워가야 된다. 그리고 어느 특정 선생님만 포커스해서 맞춰서는 안 되고요. 자폐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경우는 뭐 발달장애든 뭐 경계선 지능이든 마찬가지예요. 학창 시절에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그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한 명이라도 만났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정말 주변에서 이 아이를 보는 어른들의 그런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아이가 좀 다져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 또래들은 막 달리기를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이 아이를 하나하나씩 학교 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규칙부터 하나하나 아이가 좀 배워가면서 아이가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쉽진 않겠죠. 하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혹시나 내 아이가 다른 또래들이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활 규칙이나 이런 데서 아직 배우지 못한 게 있다면 엄마 아빠들은 좀 그런 데 있어서 아이가 빨리 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다. 분명히 그런 기회는 옵니다. 설령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치료센터에서라도 정말 이 아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뛰어나고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좀 천천히 다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일주일 좀 잘 보내보시면 조금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출근길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